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찾아왔습니다. 전장에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탈시설 필요성을 설명하며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앞두고 사형제도의 실효성을 살펴보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사형이 문명화된 형벌이라는 집단적 착각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욕설을 일삼고 혐오를 부추기는 영상이 넘쳐나면서 디지털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극단주의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화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한 후 찬반 논란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오늘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찾아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필요성도 설명했습니다.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는 오늘 아침에도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장애인 이동권과 탈시설을 위한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삭발까지 감행했습니다. 장애인 탈시설 예산 보장하라!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만난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지하철 시위에 대한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시민분들께 매일 아침마다 내일도 타게 되는데 죄송한 걸 가만히 없다고 하면서 21년을 외쳐도 저희가 이동할 권리조차도 보장하지 못했고 그리고 교육도 못 받게 했거든요. 장애인한테 약 40%가 초등학교 등을 못 받습니다. 전장현 측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필요성도 설명했습니다. 활동가들은 탈시설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도 명시된 내용임을 강조하며 정대주교에게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화합과 소통과 평화의 길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길로 좀 인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것 같습니다. 대주교님께서 그런 소통의 자리를 좀 잘 만들어 주십시오. 정대주교는 교회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인간은 누구나 동등하게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대주교는 또 장애인이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탈시설의 취지는 이상적이지만 중증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의 우려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증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그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케어해 드려 옆에서 보조 도우미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신데 나라가 일괄적으로 탈시설로 하는 것은 중증 발달 장애에게는 또 그 가족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호소였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면담 후 박경석 상임 공동대표는 이후에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길 기대했습니다. 충분히 이야기를 길게 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소통의 자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파악해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전장현은 내일 오전에도 광화문역에서 여의도역을 거쳐 국회의사당역까지 이동하며 지하철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 실효성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10일 제20회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앞두고 사형제 폐지를 의논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중형주의 형사정책의 범죄 억지 효과를 주제로 열렸으며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 폐지 소위원회,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는 개회사에서 국가가 임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없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인용하며 정부와 국회에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참혹한 범죄를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일은 그 자체로 참혹한 일입니다. 반복되는 폭력의 악순환을 멈출 수 있는 이는 바로 국가이고
정부이고 국회일 것입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학자들은 사형이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입증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실질적인 사형 집행이 없었음에도 범죄율이 충분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됐기 때문이란 겁니다. 오히려 사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신체 훼손이 발생하는 만큼 문명화된 사회에서 사형 제도가 용납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사형 집행이 비공개 은폐되었기 때문에 마치 생명만 박탈하는 문명화된 방식의 형벌이란 어떤 기이한 어떤 집단적인 착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김 연구위원은 또 과거 사형 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돼 온 점을 언급하며 과거사 청산의 차원에서도 사형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많은 조작 간첩 사건에 이르기까지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희생으로 얼룩져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사회에서 사형제도 폐지의 문제는 과거사 청산 차원의 문제로서의 특징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엄한 형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배경에 대해선 사회의 범죄 대응 효능감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범죄자의 재사회화 방안이 부족한 데다 범죄 피해를 도울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감정적 복수만이 유일한 정의라는 여론이 높아져 중형주의와 사형에 대한 환상이 생겼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중형주의의 환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회복적 정의에 초점을 맞춘 형벌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범죄 피해가 회복되고 범죄자의 사회 통합이 촉진되어 재범이 줄어들며 공동체 구성원들의 안전에 대한 연대와 협력이 일어날 때 중형주의에 대한 맹신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온라인상에서 특정인과 특정 세력에 대해 욕설을 일삼거나 혐오를 부추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 디지털 극단주의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극단주의의 문제와 해결책을 김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온라인에서 극단주의적인 유해 콘텐츠, 허위 정보를 조직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디지털 극단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극단주의가 디지털을 활용해서 빠르고 광범하게 확산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극단주의는 기술의 발전, 변화하는 사회상이 맞물려 발생하는 폐해 중 하나입니다. 손안에서 모든 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폰 때문에 전부 하나로 통합된 기능, 기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극단주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뭉치기도 쉽고 기술을 통해서 더 자기들의 의견들을 확산시키는 방법들을 더 적극적으로 고안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이러한 극단주의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특정 정치와 결합될 경우 나타나는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 트롤링이나 밈 같은 인터넷 하이 문화를 활용을 해서 대통령 선거의 홍보 전략이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거든요. 서유럽에서 극우 정치 세력의 득세도 디지털 극단주의의 확산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중에서도 유튜브는 온라인에서 극우 극단주의를 키우는 최대의 온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매달 순 방문자만 18억 명이 넘는 데다 해당 유튜버는 방송을 통해 돈을 벌고 인기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유튜브 알고리즘에서는 극우와 보수, 유머와 조롱, 비판과 혐오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극우 유튜버들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대거 초대된 사실이 밝혀져 한바탕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극단주의의 득세가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주의를 흔들고 건강한 시민성을 타락시키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뉴스와 정보가 사장되고 디지털 극단주의자들의 행동이나 주장이 계속 언급될 경우 정말로 주류화될 수 있는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문제가 되는 뉴스 서비스의 구조 개선뿐 아니라 뉴스 소비자들도 이러한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디지털 문해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계속 공급이 있어요. 이용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으면,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런 극단주의 콘텐츠가 계속되기는 어렵습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CPBC가 사제와 수사들이 풋살을 하는 예능 프로그램 공사다몽을 신설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배 사제 풋살대회 개막식에 김영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톨릭 평화방송이 주관하고 주최하는 사제들의 풋살대회 공사다몽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사제들이 풋살학근을 질끈 동염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배 사제 풋살대회 공사다몽에 출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개막식 개회사를 통해 사제들의 건강과 평화 그리고 조화로운 만남을 통해 꿈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이것이 한 우리 밑바탕이 돼서 우리 사목생활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목하는 우리 돌보는 신자들 또 젊은이들 어린이들이 또 이렇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활력을 얻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회 조직위원장인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사장 조정래 신부는 재밌고 다양한 스토리를 기대했습니다. 운동하다 보면 부딪히고 이게 좀 승리하려고 하다 보면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 신부님들 그 핵심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얘기들 어떤 그런 꿈들 이런 스토리들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이번 대회에는 총 12팀 120여 명의 신부와 수사들이 참가합니다. 어제 서울대교구 영성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대진 추첨에서는 환호와 탄식이 오갔습니다. 조 추첨 결과 마테오 조에는 FC 미남을 비롯해 FC 갓 등 포르자 산타 마리아가 포진됐습니다. 마르크 조에는 FC 맨발과 FC 바별, 내 꿈은 슈털 2팀이 포함됐습니다. 또 FC 상투스, FC 포테이토, FC 양천은 루카조에서 자웅을 겨루게 됐습니다. 이어 요한조에서는 FC 꼬 바오로를 비롯해 원주민 더원 FC가 일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개막식에서는 대회에 출전한 공동체 소속 교우들이 한마음으로 열띤 응원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페이크 동작까지 선보인 염추기경의 시축에 현장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공사다몽의 예선 경기는 다음 달 17일부터 4주간 용인 수지 드림파크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대망의 결승전과 3, 4위전은 오는 11월 21일 효창 운동장에서 치러집니다. 대회에 출전하는 사제들은 한 목소리로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습니다. 사제 풋살 대회 CPBC 김영규입니다. 손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싶은 조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죠. 가톨릭 조부모 신앙학교 하반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서울대교구 사목국 노인사목팀은 10월 17일부터 7주간 매주 월요일에 진행되는 하반기 가톨릭 조부모 신앙학교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조부모 신앙학교는 손자녀를 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신앙의 전수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습니다. 또 노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다 나은 노년의 삶을 살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참가비는 8만 원이며 신청은 서울대교구 노인사목팀 누리집으로 하면 됩니다. 노인사목팀은 오는 10월 5일부터 엿새 동안 명동 갤러리 1898 제3전시실에서 제2회 조부모와 노인의 날 기념사진전도 개최합니다. 이번 사진전은 노인사목팀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할래요를 주제로 개최한 사진 공모전 당선작들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